저는 박순례입니다. 올해로 64이 되었죠. 이곳 강남 청담원에서 19회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는 늘 그림자였습니다. 허리는 굽어가고 발바닥은 감각이 없네요. 겨울 바람이 스미는 지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2번의 교대 근무에 무릎이 비명을 질렀죠. 그래도 웃어야 합니다. 여기는 품격의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제 거친 손은 세월을 숨기지 못합니다. 저기 이준혁 지배인이 보입니다. 나이는 42. 참 영민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사람보다 지갑을 봅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1000만원짜리 가방에는 허리가 90도로 꺾입니다. 외제차 열쇠를 보면 얼굴에 꽃을 피우지요. 그게 이곳의 규칙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동료 미옥 씨가 말합니다. 순례 씨 적당히 해.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진심은 가끔 비웃음을 사니까요. 입안에 쓴 침이 고입니다. 딸랑.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초겨울의 칼바람이 레스토랑을 핥히었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흙 묻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어깨에는 찬 서리가 내려앉았죠. 그의 등장은 이 우아한 공간에 5점을 남기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노인은 갈 곳을 잃고 입구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을 보듯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지배인이 다가갑니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죠.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요, 예약하셨어요? 노인은 힘겹게 답했습니다. 그냥 잠시. 이 지배인의 눈이 노인의 운동화를 훑습니다. 여기는 예약제입니다. 자리 없으니 나가세요. 그의 말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의자 끝에 겨우 몸을 기대었죠. 이 지배인이 혀를 찹니다. 분위기 다 망치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이래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의 통증도 잊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이 지배인이 노려봅니다. 무언의 경고였지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직관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에게 필요한 건 비싼 음식이 아니라 작은 온기라는 것을요. 저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지배인의 눈총이 등 뒤에 꽂혔죠. 제가 건넨 물 한 잔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유리잔을 타고 흐르는 온기. 저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지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진 눈과 거칠고 갈라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잔을 감쌉니다. 고맙소. 참 따뜻하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죠. 그의 입가에 맺힌 작은 미소. 그 짧은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또각. 차가운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이준혁 지배인이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네요. 모욕적인 시선이 꽂힙니다. 박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배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분노가 섞인 비아냥이었죠.
여기가 노숙자 쉼터입니까? 품격 떨어지게 정말 왜 이래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박힙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노인은 잔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이 더 빨랐죠. 그가 노인의 손을 쳐냈습니다. 챙그랑. 유리잔이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을 텐데. 노인의 낡은 점퍼가 젖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런 물 하나도 여기선 돈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마실 게 아냐. 지배인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냅니다. 그걸 노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먹고 다시 오지 마세요. 제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자루 대신 행주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죠. 지배인의 구두 앞까지 닦았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저를 봅니다. 박 여사, 정신 차려. 이 노인네가 돈이라도 줄 것 같아? 저는 대답 대신 노인을 봤습니다. 그는 지배인을 빤히 쳐다봤죠. 두려움 없는 눈빛. 그 눈빛에 지배인이 주춤합니다. 뭘 봐? 눈 안 깔아?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는 버릇은 여전하군. 그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지배인을 꾸짖는 엄한 스승처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수표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낡았지만 깨끗한 손수건이었습니다. 그걸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으켜줘서 고맙소, 부인.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초라한 뒷모습이었지만 당당했죠. 지배인은 침을 뱉으며 욕을 합니다. 미친 영감탱이, 재수 없으려니. 저는 손수건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수놓아진 자수.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것.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 문양을 어디서 봤더라?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지배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손수건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감촉. 저는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죠. 손끝이 가늘게 떨려옵니다. 이 문양은 분명 본사에서 보았죠. 회장님 집무실 입구에 있던 것. 설마 그 노인이?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 여사, 지금 뭐합니까?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왔지요.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쌉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죠. 이 지배인은 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가만두지 않았죠.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도 하세요. 베테랑이니 잘하실 거 아닙니까? 64세 몸으로 버티기엔. 화장실 바닥은 너무 차가웠죠.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오네요. 그때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제 구두를 밟고 지나가죠. 노숙자 챙길 힘은 있고 바닥 닦을 힘은 없나 보네요. 그는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갑자기 매장이 소란해집니다. 본사에서 급보가 내려왔군요. 다들 주목하세요. 내일 저녁 대기업 부회장님이 오십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해고야. 특히 박 여사 사고 치지 마세요. 그는 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말없이 걸레를 짰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지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칩니다.
지배인이 저를 불러 세웁니다. 손님들 앞에서 연습을 시키네요. 어제 그 노인한테 했던 것처럼 해봐. 무릎 꿇고 빌어보란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동료 미옥 씨가 만류했지요. 지배인님,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지배인은 미옥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같이 잘리고 싶어?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죠. 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꽃이 튑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제 삶의 터전이니까요. 지배인이 컵을 들었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물. 정신 좀 차려야겠네. 그가 제 머리 위로 물을 부었죠. 얼음이 바닥에 부딪혀 튑니다.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물이 눈가를 적시고 턱 끝에 맺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젖은 채로 눈을 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거칠게 열렸죠. 아버지를 여기서 뵙기로 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그 중심에 선 한 남자의 목소리. 과연 그는 누구를 찾으러 온 걸까요? 지배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밀려듭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그들이 길을 만듭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오죠. 본사의 강태준 부회장입니다. 압도적인 위압감.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손님들도 숨을 죽였지요. 이 지배인이 달려나갑니다. 허리가 거의 땅에 닿을 듯 하네요.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접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아첨이 역겹게 들리네요. 강 부회장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매장 안을 살필 뿐이었죠. 이 지배인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는 저를 가리켰지요.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질 낮은 직원이 사고를 쳐서요. 그는 젖어있는 저를 밀쳤습니다. 빨리 가서 안 치우고 뭐해? 눈치가 없으면 몸이라도 써야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듯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죠. 이게 제가 버틴 세월의 무게니까요. 강 부회장의 눈길이 멈춥니다. 제가 쥐고 있던 손수건이었죠. 그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지배인은 기세등등해졌네요. 그것 봐, 어딜 감히 그런 걸. 지배인이 제 손수건을 뺏으려 합니다. 그때 강 부회장이 손을 막았죠.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부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그건 분노가 아닌 경외심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떤 노신사분이 주셨습니다. 지배인이 옆에서 거듭니다. 그 노숙자 영감탱이 말입니다. 누가 노숙자라고? 매장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아까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점퍼 위로 말할 수 없는 기품이 흐릅니다. 강 부회장이 그를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는 깊숙이 머리를 숙였죠. 아버지, 한참 찾았습니다. 노인은 강 부회장을 지나쳐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강명석 회장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자 전설이었죠. 강 회장님이 저를 보며 웃으십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였죠. 물 한 잔 잘 마셨소. 당신 덕분에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배인을 향한 눈빛은 얼음 같았죠. 지배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렸죠. 지갑보다 사람을 보라고 했거늘
자네는 자격이 없군. 강 부회장이 비서들에게 신호합니다. 지배인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손수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네요.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폭풍이 지나간 청담원입니다. 이준혁 지배인의 자리는 비었죠.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그는 제 캐비닛을 발로 찼습니다. 당신이 회장님한테 꼬리 쳤지?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그의 입에선 여전히 악취가 났죠. 반성은커녕 남 탓뿐이었습니다. 박 여사 평생 여기서 접시나 닦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짐 상자를 보았죠. 화려했던 명품 구두들이 초라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석 달 뒤의 오후였습니다. 식당 앞에 검은 세단이 섰죠. 단정한 차림의 비서가 내립니다. 저를 공손히 안내하더군요. 도착한 곳은 거대한 빌딩, 명석 사회복지재단. 웅장한 로비를 지나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님이 앉아 계셨죠. 이제는 낡은 점퍼가 아닙니다. 은은한 광택의 맞춤 양복.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박 여사 오랜만이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죠. 회장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그 안에는 임명장이 있었습니다. 명석재단 상임 고문. 회장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저 식당 일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했죠.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박 여사의 손을 보았소. 거칠지만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진심은 살 수 없다는 말씀. 숫자보다 사람을 아는 눈. 그게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하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세월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재단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참 많이 떨렸지요. 엘리트들은 숫자를 말합니다. 효율을 따지고 성과를 보죠. 하지만 제 눈은 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무릎이 아파 절뚝이는 노인.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서류상의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께 따뜻한 차 한 잔부터 드리세요. 말을 듣기 전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높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제가 평생 배운 서비스. 그건 결국 사람에 대한 예의였죠. 이제 저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돌아보면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식기 전에 드린 물 한 잔. 그 작은 온기가 씨앗이 되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마른 사람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절벽을 꽃밭으로 바꿉니다. 저는 오늘도 물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기적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테니까요. 당신의 물 한 잔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나요?